네, 4월 21일 집하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김현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서울시가 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사실상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거래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네네.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네.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네. 실거주 2년 네네. 이 요건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일종의 네네. 갭 투자를 하는 네네. 이런 식의 아파트 매입은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압구정 일대는 압구정에 이제 기존에 네네. 지구가 6개 지구가 있어요. 네네. 미성부터 한양까지 네네. 이 아파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 거고 네네.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네네. 8,200세대 가량 됩니다. 음. 이 8,200세대의 거래가 제한이 된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목동도 재건축 대상이 집중적인 허가 구역인데 네네. 목동은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대략 세대 수가 26,000세대급. 네. 상당히 많네요. 많죠. 네네. 네, 많습니다. 자, 성수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어찌 보면 아파트가 아니라 네네.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네네. 1지구에서 4지구까지 네네. 여기는 쭉 통합해서 8,200세대로 지어질 예정인 네네.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네. 성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됐던 네. 상가 건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가. 그 지구 안에.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네네.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0제곱미터 이하 180제곱미터. 이하가 이제 예외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럼 180제곱미터 초과가 네네. 허가 대상인데 네네. 이 180이면 간단하게 평수로 환산하면 0.3을 곱하면 54평 정도 돼요. 네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제외시켜주면 네. 예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웬만한 집은 다 예외. 다 예외죠. 그래서 이것을 네네. 강화했어요. 네네. 강화해서 10%까지 축소할 수가 네. 있어요. 아니면 이제 반대로 뭐 이럴 리는 없지만 3배까지 늘릴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거를 10%로 축소했으니까 네네. 180제곱미터 초과가 18제곱미터 초과로. 네. 18제곱미터 그러니까 5.4평을 넘는 것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라. 그럼 사실상 다 네. 허가를 맡아라는 뜻이네요. 아파트로 따지면 아무리 작아도 네. 10평대부터는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참 예. 궁금한 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줄 거란 기대가 많았는데 네네. 오늘 갑자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더 평수도 더 줄여서 모두 네. 해당하게 만든다면 어찌 보면 규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네네. 거고요. 그 기준을 더 줄였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그러나 시장에서는 1년 연장은 이미 좀 예고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설정돼 있기 네네네. 때문에 재건축에 또 다시 한번 그 세력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수요자가 아니면 실거주가 아니면 매입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실제로 살 게 아니면 사지 그렇죠. 마라. 그런 제약을 하는 네네. 거여서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예상된 그런 연장이었다고 네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서울시에는 토지거래구역이 여기 네네. 앞, 여, 목성 네 군데 외에 네네. 기존에 지정된 강남의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에 이제 삼성역 일대에 네네. 그 개발 영동대로 뭐 지하 개발,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GTX 이런 네. 역세권이 삼성역에 말 그대로 뭐 집중적으로 개발이 네. 되는데 네네. 그거를 우려해서 전임시장 시절에 네네.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네네.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네네. 잠실 네네네. 이 네 군데는 아파트 이 주택뿐만 아니라 네네. 상업용 건물 모든 토지거래허가에 해당이 돼요. 모든 예, 그렇습니다. 토지. 그래서 상가 빌딩을 뭐 수십억, 백억짜리 뭐 이런 걸 매입할 때도 실 네네. 수요 개념에서 뭐 네네. 한 계층을 실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건들이 따라붙고 있는 게 네네. 지금 이 상태에서 현황입니다. 어쨌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기조는 이어가겠다. 앞서 정부가 잘한 건 이어가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은 규제 완화에 대한 예고 때문에 기대감들이 부풀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네네네. 사전에 좀 차단하겠다 내지는 뭐 연장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계속 연장을 해나간다고 보고요. 네네. 앞으로도 이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아. 뭐 내년 1년 후에 또 그럴 가능성도 그럼 있는 거죠. 교수님이 이제 보는 게 뭐 이제 정책적으로는 예. 연장되실 거라 보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 그럼 시장의 반응과 앞으로 그러면 여기 뭐 사항이 전개될 사항을 한번 예측해 보시면 어찌 됐건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네. 정도는 예상된 거라고 네네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의 그런 집중을 어느 정도는 그 차단할 수 있다는 네네네. 측면에서 의미 있는 투기 수요 억제를 한다는 예, 차원에서 의미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이런 그 공급에 대한 정책을 한시라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 속도를 줄이는 이를테면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네네네. 뭐 기존의 인허가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네네. 단축한다. 네네네. 이런 식의 추진력을 전향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야 그 재산권 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 토지거래하고 구역 때문에 매도가 사실 쉽지가 않고 거기에 이제 네네. 세입자가 또 들어 있잖아요. 네네네. 세입자가 있는데 산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네. 세입자의 그 또 전월세 기간과 네네. 맞지가 않을 경우 지금 뭐 임대차 3법이 플러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자동계약갱 청구권을 행사하게 네네. 되면 플러스 2년을 또 할 네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소유자는 매도를 하고 싶지만 네네. 이 전월세 기간에 또 맞물리게 되면 그렇죠. 못 파는 거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네네. 해야 되는 네.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를 좀 극소화하면서 사업 속도를 최대한 네네. 빨리 진행해야 네. 되는 것이 서울시나 네. 중앙정부로서는 좀 네. 어찌 보면 그 네네. 안에 좀 갖춰야 될 그런 추진사항 아니냐 생각됩니다. 역할이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사실은 뭐 이런 기대감에 약간 뭐 이래 들썩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계속 이렇게 강보합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뭐 소폭 상승 형태는 네네.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긴 하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시장이 뭐 바로 또 이제 그 침체되기는 네네. 않을 거로 보고 어차피 이제 재건축 네. 중심의 올해 상황은 좀 네. 전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 이런 정도의 그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 규제 완화 중에 이제 안전진단 문제가 네네네. 가장 먼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지양도 금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네. 다 언급은 됐지만 빠른 속도로는 하지 않겠다는 또 이런 또 일부의 또 네네. 속도 조절론도 있잖아요. 네. 그 속도 조절론의 핵심은 여소야대. 그런데 형국이 입법 아니겠습니까? 과정에서의 수월치 네. 않은 측면이 네네. 일부는 또 있을 수 네네네. 있겠지만 네네. 그것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한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속도 조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건 한편의 그 방향성이지만 네. 반드시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네네. 그거를 두려워서 규제 완화라든가 개발 속도를 늦추게 될 경우 네네. 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공급이 계속 지체되면서 네네. 시기가 지연될 경우 이게 공급 그 부족이 네네.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아. 이미 지난 10년간 그렇게 충분히 네네. 그런 식의 어려움을 겪은 결과 지금 이 시간이 주택 가격이 폭등한 상승한 거죠? 상황이란 네네.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네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돼요. 가격이 네. 좀 올라가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이제 제도를 갖춰놨잖아요. 네네. 이건 불가피하게 감수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서도 네. 사실은 뭐 20번 넘는 땜지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일부 투기꾼 잡겠다고 너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자꾸 더 풍선 효과라든지 맞습니다. 부작용 생기고 뭐 이렇게 됐다는 지적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남을 잡으려다가 네네. 전체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뭐 초과 상관을 다 태우고. 태운다는. 그러니까 강남은 강남대로 인정을 해야 될 네네. 필요는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건 또 그들만의 또 리그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인정하고 정당한 세금을 물게 네네, 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가 없고 네네. 서울시 전체적으로 네네. 보게 되면 한강이 서울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강남과 네네. 강북이 면적도 비슷합니다. 네네. 그럼 이 그 면적의 2분의 1인 강북에 대해서는 네네. 과감하게 전향적인 그런 개발 정책을 좀 취할 필요도 있었는데 네네.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이번에라도 이런 네. 그 개발 자체를 어느 정도 그 상승에 대한 제도를 갖춰 놓되 네. 동시다발적인 그런 그 맞습니다. 집중력 있는 개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입니다. 단기간 내는 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공급을 확대해서 아까 이제 여기서도 뭐 압구정은 물론 이제 중대형이니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진 않을 네네. 건데요. 현재 압구정은 1,466가구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대충 한 1,500가구인데 네네. 이게 뭐 한 4,5천 가구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네네.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이 네네. 가구 수가 네. 목동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26,000세대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26,000세대 100%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두 배로. 그럼요. 이게 용적률이 한 150% 내외에 불과해요. 그러면 교수님 이 여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배가 된다면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그 집하고 TV 시청자들도 그렇고 네, 부동산 가격이 가장 오를 곳과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 네. 요거를 이제 지금 이 정책이랑 접목해서 좀 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특정 지역을 뭐 이렇게 막 네네. 언급하는 건 쉽지는 네네. 않은 얘기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집중력이 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한 재개발 시대입니다. 네네. 어차피 서울의 집중적인 개발의 비중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차피 네. 공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네네. 사실상에 네. 이게 그 공급의 대략 한 80~90%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역들인 거죠. 네. 자, 이제 재건축에서 보면 방금 언급을 한 대로 네. 대단히 재건축이 가능한 곳은 목동과 상계동 정도가 남았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아파트 지구라고 할 수 있는 음. 개포와 고덕지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목동 상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동과 상계가 이제 대단히 네. 지역이에요. 목동 네네. 같은 경우도 한 26,000세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네. 상계동도 한 네네. 4만 세대 정도가 있어요. 네네네. 그들의 변신이 또 기대되는 부분은 네네. 또 상계동도 4만 가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네네. 2만 세대 정도. 네네. 이제 그런 지역들의 비중을 좀 더 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네네. 확대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재건축 중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네. 강남에 반포가 먼저 이제 활성화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에 따라가는 형국이고 네네. 지금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단지가 네. 청담 3이 있습니다. 청담 3이. 네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재건축 측면에서 볼 때 서초의 끝자락에 방배 재건축이 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인데, 네네. 방배 재건축. 예, 이 방배 재건축 지역에도 네. 살짝 관심을 두는 거는 뭐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배 재건축. 그리고 또 여전히 또 계속 그 전국구 재건축 아파트인데 운마 아파트인데, 네네. 그 운마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최고 노른자에는 우성 선경 미도라는 네. 이런 중대형 단지가 있으니까 네네. 최고의 자리고. 네. 그 옆에 보면 이제 대치 쌍용 아파트가 네네. 있는데 지금 약간 중단 상태예요. 네. 그런 지역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눈여겨볼 만하다. 볼 만하다라고 좀 재건축 측면에서. 교수님 머릿속에 다 이게 막 탁 떠오르시는군요. 아이 그럼 당연히 다 뭐 어제 재건축 강의만 벌써 네네. 10여 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잠실로 가면은 잠실의 대표는 우리가 잠실 5단지인데 네네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 장미 아파트예요. 장미 아파트. 이게 이제 중대형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나름대로는 최고의 아파트로 부상할 수 있는 자리는 너무 이제 초고가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송파의 대표 주자는 아시아 선수촌이에요. 아시아 선수촌. 물론 물량적으로 최고는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 되겠죠. 네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네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바로 옆에가 지금 요새 뭐 조합과 시공사 간의 마찰이 있는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 중단됐죠. 네, 이제 오늘 뭐 이제 그 시공 공사비 가지고 네.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는 네네. 얘기가 네네네. 보도가 났는데, 네네. 그래서 둔촌주공이 12,000세대, 네. 올림픽 선수촌까지 합치게 되면 여기서 재건축하면 여기서 2만 세대가 네네네.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다시 서울의 한간대로 오게 되면 역시 좀 금액이 커서 뭐 언급이 좀 그렇지만 용산 재건축에 집중해야 됩니다. 용산 재건축에. 마용성 역시. 예. 자, 마포는 이제 재개발이 선제적으로 네. 강국에서 빨라지면서 네네. 나름대로는 선점 네네. 치고 나간 지역이 마포라고 하게 네네. 되면 용산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혼재된 네네. 재건축 재개발 뭐 일명 뉴타운 네네.
물론 이제 뉴타운도 재개발의 한 상황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도. 네. 그래서 용산에서의 재건축은 이촌동과 서빙고 신동아까지. 네네. 여기에 이제 그 현대의 리모델링까지 합치게 되면 여기 한 7, 8천 세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강맨션에서 삼익, 왕궁, 점보, 반도, 네네. 신동 아파트까지. 네네. 이 지역은 바로 건너편이 반포인데 네네. 반포를 건너 보게 되는데 한강을 본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은 이제 정남향이 되는 거예요. 네네. 반포는 북향으로 한강을 보게 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조망권적인 그런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 개발될 용산공원이 네. 90만 평인데 이걸 조망을 하던 아니면 조망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치. 네네. 뉴욕의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아파트가 최고의 아파트듯이 네네네. 그래서 용산 내 재건축 아파트는 미래에 네네. 5년, 10년 후에 최고의 가치를 구가할 확률도 높습니다. 아, 너무 오늘 핵심적인 걸 올- 짚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하고 TV 시청자들에게 아니, 핵심적인 딱. 얘기는 다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한강변을 네네. 따라서 네. 근데 재건축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아예 빼놓으면 안 아닙니다. 되는 곳 하나는 여의도예요. 네네. 아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네네. 지정은 됐긴 했었는데 네네. 여의도가 이제 8,200세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의도의 핵심적인 곳은 5호선을 중심으로 여의도역이 있고 여의 나루역이 있는데 네네네. 여의 나루역 주변이 네. 재건축을 통해서 변신하게 되면 네네. 한강을 동남향으로 조망하는 네네. 한강공원 둔치까지 이렇게 네네. 가치를 갖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가 됐던 바로 밑에 목화 3부 아파트가 됐던 네네. 이런 지역은 뭐 입지가 훨씬 더 앞으로도 강화될 거다. 아, 강화될 거다. 그리고 이제 더 현대라는 뒤쪽에 그 최고의 현대 백화점이 네네.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의 관심도 상당히 유효하다. 근데 사실 본인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거주할 거면 뭐 허가구역을 연장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겠네요. 지속적인 거주를 한다면 뭐 실거주한다면 뭐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쉽진 않죠. 예를 들면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네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동부 이천동의 한강 맨션 네네. 몇 년 사닐 것 같습니까? 나이가 저보다도 더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연식이 네네. 71년 산입니다. 아, 지금 같은 70년대생이네요. 만 51세. 네네. 와,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네. 이렇게 노후됐기 때문에 네네. 사실 실거주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요. 맞습니다. 저도 그만큼- 한번 가봤는데 뭐 주차난에 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이상 이거는 뭐 실거주를 네. 감수해야 될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물론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사서 또 비워둘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편법이 그러겠네요. 왜냐면 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비워놓을 소위 수도 있잖아요.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네, 나는 이게 향후 미래 가치는 높은데 당장 그런 곳에 살기는 싫어 이러면 그렇죠. 비워두거나 이제 거기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저 음마 아파트 네네. 얘기할 때 지금 이제 그 제도가 국회 통과하지 않고 폐지됐습니다만 네네. 재건축 2년 거주를 해야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네네. 게 한때 1년 전에 나왔다가 사라져 네네. 법에서 통과가 안 되고 국회에서 네. 폐기해 버렸어요. 네네. 발표를 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네네. 매입을 했지만 실제는 살아야 되니까 기존에 네네. 있는 세입자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재건축 아파트는 워낙 낡고 뭐 살기 쉽지 않으니까 전세금이 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저렴하게 그건 사실 공무원이 확인하기도 힘들죠. 사는지 안 사는지 매일 가볼 수도. 저렴하게 사는 사람을 진짜 저소득층 세입자를 네네. 내보내고 비워두고 뭐 그런 식의 편법으로 또 거주한다. 그것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이런 있겠네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이 재건축에는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꼭 만능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저도 또 이 간과했던 네. 부분인데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누구를 수가 위하여 있네요. 또 하냐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또 것이기도 선의 합니다.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재건축 실거주 의무 2년 그 제도 때문에 음마 아파트에서 열심히 인테리어 공사가 발생했다. 네네. 어차피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는 우려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최대 명분은 이런 넓고 좁은 아파트를 과감하게 빨리 변신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최단 시간 내 네네. 다소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네. 궁극적인 목적이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네네. 가격 안정이다라는 네네. 목표를 향해서 지금 상태에서 좀 질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뭐 박합수 교수님이 지금 아까 뭐 송파 대표주자나 지금 목동, 여의도 좋은 곳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실거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집하고 TV 시청자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